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를 살펴보면 모두 하나같이 구심이 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국가의 구심점을 확립하고 국민을 단결하고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구심이 되는 정신이 있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강대국의 구심이 되는 정신을 살펴보면 미국의 청교도 정신,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중국의 중화사상, 일본의 천황숭배사상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사상은 중국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발전되고 뻗어나가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구심이 되는 정신을 국학이라고 합니다. 강대국의 국학들이 비록 평화적이지는 않고 주변국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 나라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으로는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정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등.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에게 구심이 되는 정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유교를 구심이 되는 정신으로 하자고 하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종교의 정신을 구심이 되는 정신으로 하자고 하면 나머지 종교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교인의 가슴속에도 있고 불교인의 가슴속에도 있으며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의 가슴속에도 있는 온 국민의 가슴속에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기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기념인 홍익인간 정신은 온 국민 가슴속에 5천년 동안 면면이 흘러왔습니다.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나라의 구심이 되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학은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학은 그 민족만을 위한 배타적 지배적 이념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 국학 홍익인간 정신은 호혜적 평화적 정신으로 인류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게오르규, 토인비 등 세계 석학들이 홍익인간 사상을 21세기 세계의 핵심 사상으로 말했습니다. 25시 작가 게오르기는 일찍이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라고 말했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 이 사상은 인류를 위한 자산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3.1운동 정신에는 홍익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서에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온다.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 인류는 평등하다 등의 홍익정신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산업화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IMF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 저력에는 홍익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1922년 교육시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 조상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선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결과를 의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일제의 역사 왜곡으로 당군 조선의 역사는 신화로 둔갑이 되었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음의 자손이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군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나라의 국학임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친일청산의 실패로 식민사학이 학계의 주류가 되어 역사를 가르침으로 인해 아직도 국민의 절반은 당군을 신화적인 가상인물로 알고 있고, 동화책 등은 당군을 고음의 자식이라며 신화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홍익정신이 우리나라의 국학임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2021년에는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자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항의와 시위로 철회가 되었지만 참으로 얼빠진 일입니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마치 구한말 시대 열강들의 패권전쟁으로 위기에 처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서 이대로 구심점 없이 방황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쇠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형제간에 심하게 싸우다가도 뿌리가 하나인 형제임을 자각하면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 뿌리 정신인 국학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5천년을 이어온 홍익정신을 구심점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룬다면 세계는 우리나라를 본받으려 할 것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하는 선언적 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통의 심신수행을 함께할 때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을 갖는 채덕지 교육의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채덕지 홍익인간 교육을 통해 인성회복의 국가를 이룬다면 현재 지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홍익인간 정신을 키우는 채덕지 교육을 배우러 우리나라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모두 성인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했던 김구 선생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홍익정신의 심신수행으로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전체도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밝은 의식을 갖게 된다면 대한민국 교사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행복을 되찾고 이 땅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가치와 꿈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홍익인간 정신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